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형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연립방정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있고 두 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 연립방정식으로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었냐 하면 초등학교 때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식에다가 두 배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1 플러스 6x2는 18.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x2는 5가 되겠죠. x2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x1은 얼마가 되는 거죠? x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5를 넣으면 15, 즉 넘기면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x1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런 식을 행렬 또는 벡터 폼으로 변환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벡터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2x1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기는 2x2 행렬이 되겠죠. 매트릭스. 그러면 얘를 A, 얘를 X,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호들은 좀 생략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이렇고 X, B가 이럴 때 우리가 결국은 모든 이런 연립 방정식을 A, X는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렬꼴로 나타내게 되면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양쪽에 A 인버스로 곱해주고 그렇게 되면 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한번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역행렬은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X는 역행렬에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13, 9니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했죠. 마이너스 39, 45, 마이너스 26, 6이니까 이렇게 되면 6이니까 3, 10이니까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결과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행렬꼴로 바꾸고 그 행렬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역함수를 계산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A의 인버스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A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번 시간에서는 이 수업에서는 직접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A가 큰 행렬일 수도 있으니까 그 파이썬에서 numpy라는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인데 일단 먼저 A, B를 먼저
그 define 해주기 위해서 지금 파이썬 코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numpy를 쓰기 위해서 numpy를 임포트하고 numpy라는 것이 길기 때문에 np라는 용어를 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ray를 2x2 array를 2x2 array를 2x1 array를 이렇게 define을 해주고 여기가 np의 linear algebra라는 뭐 메소드 아니면 모듈 안에 inverse라는 그리고 dot product를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예제에서는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었고 두 개의 언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m개의 언넌과 다시 하겠습니다. m개의 이퀘이션과 n개의 언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확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 방정식이 되는데,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칼럼 벡터 아니면 n by 1 행렬이 될 수 있을 테고, 이쪽 부분은 그 행렬 곱을 하게 되면 a와 x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언넌이 될 것 같고 여기는 행렬 a가 되고 이거는 y 또는 여기서는 b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y 이퀄 ax로서 행렬로 표현했을 때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역시나 a 인버스 y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일반화시킨 이 행렬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면 행렬 곱 한다고 했을 때 a 곱하기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곱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고 또 다른 값이 나오고, 이런 행렬 곱에 그리고 이런 행렬을 어떤 숫자들의 어떤 모아놓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행렬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A는 기존과 똑같이 예를 들어 A11, A12, A1M, A21, A2M, AN1, ANM개가 있다고 했을 때 행렬을 숫자들의 집합으로만 보지 말고, 숫자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보지 말고, 이 A라는 행렬을 어떤 칼럼 벡터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A를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로우 벡터들의 모임으로도 쳐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가까이 엘리먼트가 아닌 큰 어떤 단위로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벡터를 나타내고, 여기서 트랜스포즈는 그 전치를 했다는, 트랜스포즈를 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B1의 예를 들겠습니다. B1은 여기서 가지고 오면 A11, A12, A1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노테이션을 쓰냐 하면, 이 강의에서는 모든 행렬, 모든 벡터들을 저는 칼럼 벡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칼럼 벡터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x가 x1, x2, xn, y도 엘리먼트의 개수는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y1, y2, yn. 이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를 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각각의 엘리먼트를 다 곱한다는 얘기일까요? 다양하게
그 곱셈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벡터와 벡터 사이의 그 프로덕트에서 그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내적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는 보시다시피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엘리먼트 와이즈 곱한 다음에 그다음 다 그 나머지들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이거를 행렬, 여기는 지금 벡터로 본 건데 행렬로 보면 여기는 행렬 곱입니다. 행렬 곱이니까 얘를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되고 여기는 y1, y2, yn 이니까 행렬 곱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x1, y1 플러스 x2, y2 플러스 xn, yn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의 내적 벡터 이너 프로덕트는 행렬로 바라볼 수 있고 칼럼 벡터 또는 행렬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 앞에 있는 그 벡터를 트랜스포즈해서 행렬 곱으로 여기는 행렬 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먼저 그 numPy로 x와 y를 define 한 다음 x 트랜스포즈 여기를 먼저 트랜스포즈하고 y와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